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무릎 연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EBS에서 평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다루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들으신 분들도 단편적으로 아셔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8강을 앞으로 오늘부터 8번의 강의를 제가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연골이 뭔지는 방송에서 하도 많이 다루니까 조금씩은 아시지만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연골이 어떤 건가 여쭤보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골이 무엇이고 그 연골이 왜 닳고 왜 우리가 아프고 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연골이 건강할 것이고 평생 내 연골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의를 나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또 정형외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뭘까요? 저는 늘 물론 다 중요한 과지만 정형외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대부분 이제 성인병이 생기시잖아요. 당뇨, 고혈압, 또 고지혈증, 또 우울증도 요새 많으시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병을 고치러 가는 과마다 물론 약 처방해 주시겠지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체중 나가신 분들 체중도 줄이셔야 되고. 자, 근데 문제는 운동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든 과 중에서 정형외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약 드셔보세요. 또는 이 주사 어떠세요? 이런 운동 어떠세요?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옆집 아줌마가, 우리 동네 아줌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 흔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평생학교에서 강의 8강 다 들은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 넌 틀렸어.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다 닳는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를 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무릎만 아프면 그냥 무조건 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또 약은 먹으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주사는 몸에 안 좋으니까 맞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골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연골의 치료 방법 또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 방법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 내 상태에 맞는 필요한 게 뭔지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연골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몸에 연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을 한번 본인 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고 활동을 하려면 일단 골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건물에도 콘크리트로 골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듯이 우리 몸에 이제 골격이라는 것이 뼈죠. 근데 우리 몸에 그냥 통뼈로 하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겠죠. 자, 근데 뼈끼리 닿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딱딱한 조직끼리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부분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연골은 어때야 되겠어요? 연골은 부드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니까 충격도 흡수해줘야 되고 또 움직일 때 뻣뻣함이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송에서 흔히 보셨겠지만 이 연골 두께가 의외로 얇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 뭐 골반 같은 경우 좀 큰 관절은 한 5mm까지 얘기하지만 뭐 손가락 같은 경우는 2, 3mm.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흔히들 방송에서 이제 우리 껌 두께를 얘기하는데, 자, 이 연골이 우리 뭐 80평생,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계속 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연골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내 연골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자주 보지만 연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피부와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겉을 싸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무릎 또는 이런 관절도 겉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몸의 겉 표면이기 때문에 피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여러분 본인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피부과 가면 막 뭐뭐 해주세요. 막 거꾸로 막 요청도 하시고 또 피부의 문제들은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연골을 댈 수 있으면 피부와 연결지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한 3시간 이렇게 만약에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아플까요? 엉덩이가 아프죠. 네, 엉덩이가 아프죠. 근데 그 엉덩이가 그러면 아프다고 하면 막 벗겨지고 막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네. 눈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하지만 난 아파요. 연골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한번 다치면 뭐 축구를 하거나 또는 농사일을 하시거나 심한 일을 반복하시거나 뭐 이사를 갑자기 힘들게 하셨거나 자, 그러면 연골도 방금 말씀드린 피부처럼 살짝 벗겨집니다. 그러면 피부와 다르게 피는 안 나지만 진물이 나와요. 진물. 자, 그 물이 고이는 게 여러분 흔히 얘기하시는 무릎에 물 찼어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긁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면 참 가만히 잘 두세요. 근데 무릎은 막 물 차고 아픈데도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쉬셔. 눈에 안 보여서. 여러분 꼭 자기 피부를 생각해 주세요. 피부가 가만히 두면 아물듯이 연골도 좀 쉬게 두면 잘 아뭅니다. 그 기간만 잘 참으시면 그 뒤에는 또 다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설명드릴 때 그냥 연골 얘기를 드리면 정말 와닿지 않아 하세요. 제가 항상 피부로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알았어요. 딱 하시던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자, 그럼 뭐 해요, 우리? 방석 깔죠, 방석. 네,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방석 깔면 좀 덜 아프죠. 똑같습니다. 연골도 오래 눌리면 아프니까 방석 깔아주면 돼요. 그 방석이 뭐 예를 들면 연골 주사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체중을 줄이면 엉덩이 덜 아프겠죠. 똑같습니다. 연골도 체중 무조건 줄여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좀 이제 세분화시켜서 연골과 피부를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여러분 피부과 가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촉촉한 피부, 탱탱한 피부 만들고 싶어 하시죠? 연골도 똑같습니다. 늘 촉촉해야 되고 팽팽해야 돼요. 여러분 연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딱한 조직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골 조직을 보면 정말 바짝 말리면 딱딱해지고요.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물을 흡수하면서 연골이 이렇게 부풀면서 촉촉해지고 팽팽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연골을 여러분이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골에는 흔히들 이제 많이 아시던데 혈관과 신경이 연골에는 없다고 하죠.
그러면 혈관도 없는데 어떻게 조직에서 영양분을 받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지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피부과에 가서 열심히 관리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 맨날 하면서 피부에 좋은 거 바르듯이 연골도 그런 정성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피부랑 제가 동일한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압력이 아니고 적당한 압력, 예를 들면 걷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연골이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누구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골은 무조건 닳는 것이 아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아유, 뭐 어차피 나이 먹으면 수술할 거 그냥 대충 쓸게. 이런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 연골도 닳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평생 잘 쓰실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골에 대해서 연골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내가 어떨 때 무슨 증상이 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될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